모든 것이 증거가 지금 애매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갖고 있다는 증거는 누군가가 갖다 줬고, 자, 이것을 계획한 애들이 미리 다운을 47,000여 건을 다운받아가지고 갖다 줬다는 것이죠. 갖다 주고, 이재명 도지사는 이것이 사건화 될 것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증거를 확보할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도지사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반박하는 논리밖에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상에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요청하기도 하고, 당연한 수순인 거죠. 똥파리 새끼들이 많은 증거를 네가 제출해라 개소리 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지금 이재명 도지사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증거를 지금 오히려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경찰이 제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 하여튼 이재명 도지사님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도저히 바쁘실 텐데, 참 답답하겠습니다만, 시간을 내셔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여사가 아닌 이유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은 증거 확보가 상당히 지금 힘드실 거라는 거 저도 알아요. 왜냐? 물론, 그걸 다운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걸 공부해 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경찰 쪽은 누군가가 이정열 쪽에서 다 다운받아가지고 고발을 할 걸 감안하고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가져다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재명 도지사님은 물론 법정에서 스모킹건을 제출하냐 연병하는데요. 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타격을 입혀야 되는 거는 언론에 한번 뿌릴 때죠. 주말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볼 때 가장 주말 가장 시청자들 많을 때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제출해서 이재명을 날려야지. 무슨 법정에 제출합니까? 저는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이재명 도지사님은 유튜브 보시고 여기 블로그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많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반박 논리 증거들을 제시를 하니까 그걸 한번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위터에 일단은 몇 가지를 경찰이 제시를 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제시한 트위터를 반박하는 이런 논리 구조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은 해킹이 됐냐 안 됐냐, 아이디나 메일을 도용당했냐 안 당했냐, 이걸로 아마 결국은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윤성 교수님이라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미 이재명 도지사의 공방,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은 그래요. 첨부를 했지만 2016년부터 이 똥파리들이 작업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해가지고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저는 이 계정들이 비서진에 의해서, 오늘도 보도가 됐지만 비서진에서 이 계정을 타임 테이블, 업무,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 일정 스케줄 짜려고 메일을 사용했다고 개설을 했다고 하죠. 근데 트위터는 개설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비서진들에서 이걸 해서 2013년, 제 생각은 그래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평온하게 이재명 도지사의 일정 관리를 하는데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2016년부터 이제 선거가 격화되면서부터 이 메일 계정이 비서진에서는 말을 했죠. 이 메일을 만들면서 앞에 도지사의 숫자를 따고 앞에 HK는 김혜경 여사님의 앞에를 따서 당연히 그러겠죠. 이재명 도지사 선거를 하는데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메일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비서진에서 선거용으로 일정 관리용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도용이 됐는지 어떻게 이게 유출이 됐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하셨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하여튼간 이것이 지금의 정의를 위하여가 사용한 트윗 내용에 대한 공방인데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것이 해킹이 됐냐 안 됐느냐, 이 공방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정의를 위하여가 한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이재명 지사가 맞냐 안 맞냐 이걸 분석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결국 그 김인성 교수님이 등장할 것 같아요. 자기가 가만히 이재명이가 제거되고 되는 거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제가 봐도 이것은 해킹의 문제지. 뭐, 이재명 정의를 위하여, 이재명 그 정의를 위하여가 한 말에 그 꼬투리를 서로 맞냐 아니냐, 김혜경 여사가 아니냐, 맞냐 틀리냐, 이게 말다툼의 영역이 아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말다툼을 하더라도 이게 무슨 김혜경 여사의 그 말투입니까? 보면 거의 남성화된 아주 거친 일베성 말투죠.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김선 행정관이 아닌가. 저는 고미 예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특히 제가 그렇잖아요. 부부라는 것은 서로 닮아간다고. 제가 이재명 도지사의 그 2000년도, 2001년도 동영상을 봤는데요. 자, 뭐 나중에 다음 동영상 한번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초지일관입니다. 자, 2001년도부터 2001년도에 그 이재명 도지사의 성남시정이나 총무식이라든가 그 시정연설, 시정 그 말하는 걸 보면은 그때도 억강부약입니다. 그때부터. 그다음에 시민이 우리의 주권자고 우리에게 일을 맡긴 우리는 대리자다. 이런 마인드가 철저하셨던 분이죠. 남편이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고 생활을 하고 이 정신 구조와 언행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 부인도 반드시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일베성 멘트를 한다? 세월호를 공격하고 뭐 노무현처럼 죽어라 어찌고 저찌고 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거를 엄청나게 분석을 좀 했는데요. 물론 측근, 이 아이디어와 이런 게 누출이 돼서 극렬 지지자가 또는 그 주변,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워낙 바쁘니까, 이재명 도지사를 뭐 옹호를 하려면 극렬 지지자가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유출이 돼서 그렇게 뭐 엄호를 해주는 방향에서 이것이 유출이 돼서 사용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사, 뭐 수행비서 기사가 뭐 처음에 이게 거론이 되기도 했던 이유도 이재명 도지사의 그 측근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다만 그 지방선거나 대선 이후에 사용된 이 정의를 위하여 그 멘트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일베성 멘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 극렬 지지자라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김혜경 여사가 그렇게 한다? 그건 전혀 맞지 않아요. 이건 남성 멘트야, 남성 멘트. 말 자체가.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경선이 엄청나게 치열하고 너가 김혜경이지? 너가 뭐 하지? 이러고 전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고 정치권, 뭐 이렇게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서도 정의를 위하여는 끝까지 트윗을 날렸죠. 김혜경 여사가 그렇게 그렇게 트윗을 날렸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할 노릇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무서운 공방들은 많은 분들이 분석도 해주셨고, 우리 이재명 도지사는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블로그 글, 그 수행 비서들은 한번 이걸 좀 검색을 하셔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해킹 문제인데, 해킹 문제를 집중 보셔야 됩니다. 지금 김인성 교수님이 이미 그 DB 데이터 백업된 거를 이미 전문가다 보니까 디지털 포렌식에 관련해서 도움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은 지금은 트위터 그 내용이 맞냐, 김혜경이냐 아니냐, 뭐 이 정도만 다투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핵심은 해킹이냐 아니냐,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미 이 47,000건이라는 걸, 이것을 증거를 고발을 하고 나서, 그리고 정의를 위하여가 계정을 폐쇄하기 직전까지 이 47,000건을 다 다운받을 정도면 엄청난 전문가 집단이 이 해킹과 이 사건에 개입이 됐다는 거죠. 그 부분을 김인성 교수님한테 조언을 얻고, 김인성 교수님이 도와준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그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 자, 김선 행정관의 그 트윗을 보면, 자, 김선 행정관이 그 트위터를 세탁을 하고 청와대에 입성을 했죠. 김선 행정관의 트윗을 보면 팔로워가 몇만 명이냐면, 이번에 이정열 변호사가 이 해경군 김씨 관련해서 프레임을 짜가지고 고발을 할 때
시민 대표, 시민단들을 대표해서 이걸 고소했죠. 자, 시민단들 숫자가 몇 명이냐면 3천여 명입니다. 네, 3천여 명이고, 그 다음에 해경군 김씨 관련해서 집회를 했죠. 그 집회를 하면서 전부 다 가면을 쓰고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지적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죠. 자, 가면을 쓰고 나왔다는 거죠. 자, 왜 가면을 쓰고 나갔을 거예요?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 토요일 날 날씨 추워 뒤지겠는데, 자, 검찰청하고 분당 경찰서 여기 와갖고 졸라 시위할 때 가면 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떠들어가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선량하고 정의롭고, 할 말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섰기 때문에 가면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해경군 김씨 거기에 시위하러 노래 부르고 하는 자빠진 이 똥파리 새끼들 전부 다 가면을 한 90%는 썼죠. 자,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김대중 행정관이 SNS 쪽을 해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경선 기간 중에서도 이쪽 일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김대중 행정관을 팔로우했던 애들, 그 다음에 이정열 변호사가 시민단 대표로 참여한 애들, 이런 숫자가 얼추 일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3,000명이 이 똥파리들의 핵심 멤버다. 그 다음에 드루킹하고 관련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온라인 똥별 수사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SNS에서 이런 조작이라든가 이 배설물들을 뱉어내는 이 핵심 요원들은 약 3,000명 정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번에 이정열 애가 소송할 때 위임인 소송인단으로 가담한 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3,000명 중에는 당연히 극렬노빠, 극렬문파 운동권,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똥파리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 똥파리들 중에 이 정치인 보좌관들, 이 핵심 멤버 똥파리들, 얘들이 다 맡겼죠. 맡겼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선 행정관을 팔로우했던 애들, 그리고 이정열한테 이 선거를 위임한 애들, 그 다음에 가면 쓰고 나온 애들, 걔들 얼굴 까보면 전부 다 이 똥파리들의 핵심 멤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3,000명 중에 해경군 김씨라는 이 프레임 단어를 제일 먼저 꺼내들고 이걸 단어를 쓴 인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해경군 김씨라는 단어를 처음 꺼내든 그 인간, 그 다음에 신문에 광고하자, 해가지고 문재인의 명예를 찾자, 어쩌자, 노무현을 욕한 놈을 찾자, 이렇게 주창한 인간이 있죠. 걔가 아마 이 똥파리들의 핵심 멤버,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인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제가 하도 이정열이가 설치길래 한번 시간을 내서 이정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있었어요. 밑에 링크를 한번 걸어볼 건데요. 이정열에 대한 나쁜 평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쁜 평하면 소송 걸 거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한번 누구죠? 김부선이 바다에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스모킹 건 사진이라고. 이재명 도지사가 가방 들고 찍었다는 사진. 그 사진에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 명예훼손으로 한번 고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예단포 사진은 너무나 스모킹 건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임박에서 엄청나게 전 국민을 혼란하게 빠뜨리게 한 그 다음에 기자회견까지 하고 김용환 의원이 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카피라이트, 관련해서 이걸 좀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게 밝혀져가지고, 가짜면, 이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구속이 돼 있지만요. 강용석과 김부선이 분당경찰서에 출두하면서 이런 멘트를 했단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분당경찰서에 이재명 관련 조폭 운영회사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커넥션 등이 언론 등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한 적이 이재명 있습니다. 관련 고소를 분당경찰서에 할 수 없고 서울 남부지청이 하는 이유는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 조폭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서 접수를 못한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거죠. 밝혀진 것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성남 조폭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 이렇게 확언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딱 보고 그때 이거 무조건 이재명 도지사님 물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된다 하고 카톡까지 트위터까지 했어요.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야. 제가 한번 고발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내가지고.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이 조폭 관련해서 이거는 뭐 증거도 없고 밝혀진 것도 없다. 전혀 뭐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죠. 당연히 명예훼손인 거죠. 그래서 김부선 관련해서 그 사건은 김신혜 씨 관련 의혹이 있으니까 조카 김신혜 씨 그 사진 그 관련해서 그걸 좀 밝혀달라. 디지털 포렌식도 괜찮고 사진에 대한 감정도 괜찮고 해서 이것이 소니 카메라 이것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김부선 씨는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거짓말이잖아요. 물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거법에도 위반이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시효가 있으니까 그렇고 이거는 명확하게 그 이재명 도지사 명예훼손을 한 거니까 고발을 해서 경찰이 한번 밝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지금 김혜경 여사님에 대한 고소 고발이 김혜경 여사가 문준용 그 대통령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야. 지금 뭐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그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 보통 돼야 되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문준용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문준용 씨가 내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거론한 것도 아니고 경찰이 문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뭐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강용석이나 김부선도 보면 이재명 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거네.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 걸고 넘지 않아. 고발하고 있지 않아. 근데 일반 시민들이 이건 반의사 불벌죄니까 일단 고발을 해. 고발하고 피해자들이 뭐 아니라 나는 괜찮다 하고 고발을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요. 만약에 경찰이 지금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문준용 씨가 그냥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재명을 없애달라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죠. 문준용 씨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고발을 취하해줘야 되죠. 만약 이재명 도지사를 보호하려면. 경찰이 이렇게 문제를 삼겠다는데 그냥 보고 있다? 문준용 씨 명예훼손을 하고 있던데 내가 이재명이가 처벌되는 걸 봐야겠다? 이렇게 본다? 청와대가 이렇게 보고 있다? 문준용까지 거론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모르고 있다? 외면한다? 똑같은 거죠. 김부선, 뭐 강용석, 이재명 도지사 명예훼손했잖아요. 일단 고발하는 거야. 고발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나 명예훼손 괜찮아. 고발 취하해주세요. 저한테 요청하거나 하면 뭐 그러면 사건화가 안 되겠지만 일단 고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참 이런 식인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참 이정열 변호사가 그 부러진 화살 있잖아요. 그때 주심 판사였는지 뭐 보조 판사였는지 모르겠는데 부러진 화살로 유명한 판사죠. 그다음에 뭐 빵꾸똥꾸로 유명한 뭐 빵꾸 본드인가요? 해서 뭐 이렇게 결국에는 판사의 그 명예는 다 먹칠을 하고 물론 몸이 아프다고 그만두긴 했지만 일단 지금 나와서 이렇게 이명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뭐 제거를 한다. 그렇지 않죠. 그냥 이재명을 제거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이 운동권과 정부, 전해철, 삼성, 그 다음에 경기도 내 이 무수한 적폐들, 여기에 달려있는 운명인 것이죠. 왜? 이재명은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처단할 것이니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이재명 때문에 문재인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재명 때문에 뭐 민주당이 뭐 나중에 공격을 받는다? 다 개소리입니다. 결국 이정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머리가 좋고 똑똑해요. 우병우가 소년 뭐 급제를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 이정열 변호사도 자 젊은 나이에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기 때문에 판사로 또 성적이 좋으니까 판사가 됐겠죠. 물론 거기서 뭐 부러진 화살 뭐 거기에서 뭐 제가 판결문도 읽어봤는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고 심정은 착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빵꾸 본드 사건을 우리가 보면 알듯이
상당히 뭐랄까요, 자질적인 문제는 있는 것이죠. 자질의 문제는 있는 것이고, 나와서 이제 어느 쪽에 뭐 박근혜에 붙을 수도 있고 문재인에 붙을 수도 있는 건데, 뭐 그 문제 때문에 뭐 변호사 개업도 늦어졌나요?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사무장으로 있었나요? 하다가 결국 문재인 뭐 지지자로 이렇게 뭐 전환을 해서 뭐 그 문바들의 그 이재명 제거 작업에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또 처음에는 뭐 김혜경 여사가 맞다고 확신하더니 오늘 또 인터뷰를 보니까 이 김혜경 여사는 사용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군요. 자, 결론을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님은 자,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반대 논리, 지금 현재 해킹이냐 아니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자, 김인성 교수님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다시 첫째, 이재명 도지사님은 이 트위터에 반대 증거들을 트위터에 좀 알려달라고 올리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트윗을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은 시간을 내서 유튜브라든가 이거에 보좌관들을 이용해서 반대 증거들을 많이 올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유튜브를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증거를 일단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이것이 본론에 가게 되면, 참 그래요. 다시 잠깐 빠져보면 경찰이 분당경찰서에서 뭐라 그러죠? 뭐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바꾼 사람이 3일간인가요? 4일간이요. 거기에 뭐 한 명뿐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조작이라고 생각해요. 분당구 인구가 몇 명인데, 그리고 전국에 몇 명인데, 일단 분당구만 치더라도 몇천 명인데 핸드폰을 바꾼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이것은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경찰이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부가 이걸 검증을 하지 않아요. 지금 경찰서에서 뭐 핸드폰을 바꾼 사람이 한 명이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줬잖아요. 그럼 판사가 이걸 의심을 해야 되는데 믿어버린다는 거야. 정말로 거기에 핸드폰을 바꾼 사람이 한 명인지를 검증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한 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무수한 수사 그 조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뭐 방송을 하죠.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보면 경찰 수사에서 조작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검사들도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죄인을 만들고 이런 사건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분당구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사람이 한 명이다? 이걸 엄청 자랑스럽게 떠들었잖아요. 이것도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일단 이재명 도지사는 뭐 순환 논리다. 김영희 여사 이 경일 여사가 분당구에 산다는 걸 전제하고 지금 순환 논리에 빠졌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경찰의 이 주장 자체를 전부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경찰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미 뭐 제가 보기에는 권력의 주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월요일날 출근하시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경찰을 뭉개주는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밟아버렸죠. 네티즌 수사대보다 못하다고 밟아버린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검찰, 지금 성남지청장이 전해출 후배인지 뭐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얘 들으라고 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밟아줬는데 너까지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너희들 띄워주는데 믿을 건 검사들밖에 없다. 검사 조직밖에 없다고 띄워주는데 네티즌 수사대보다 못한 이 경찰 새끼들 너희들 따라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한 알려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경찰들이 왜 이렇게 뭐 검찰 의견을 반영해서 기소 의견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수사서를 검토도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물론 뭐 전해출 후배님 잘 보십시오.